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해외 시장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스냅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주요 기술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스냅의 부진 요인을 스냅 CEO의 발언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인플레이션, 이자율 상승, 공급망 부족, 인력 부족, 애플 등 플랫폼 정책의 변경,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 실적 악화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스냅의 실적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 나스닥을 끌어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이 의류업체인 아베크롬비 앤 피치 등이 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점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진행을 했던 이 월마트와 타깃의 실적 발표에 이어서 다른 기업들까지 실적에 악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미국의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57.5로 집계가 되고 이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자, 국제유가는 109.77달러로 마이너스 0.47%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강세, 달러 약세, 금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5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조업의 예비치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5월 달에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9로 0 이하로 확 떨어졌잖아요. 지금 2020년 이 코로나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던 그 시기 이후에 최저치를 다시금 기록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많이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기에 연준 의원들이 끊임없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할 것이고 양적 긴축 역시도 함께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근데 지금 유럽 쪽도 긴축의 기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유럽의 긴축이 한국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 같이 이 다음번 뉴스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판매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은 여전히 쓰레기인데 주식은 더 쓰레기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현금 쓰레기고 주식 쓰레기라는 거 오케이 이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회피처가 어디냐?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인데 솔직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나 싶고 에너지는 너무 올랐죠.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리츠에 투자를 하는 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주식은 그래도 좋은 애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별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뭐 시선의 차이인 거고 이분이 저보다는 훨씬 더 경력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검증을 많이 해본 분이다 보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중국 경기 침체 전망이 따라 JP모건 UBS 봉쇄 완화에도 회복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봉쇄가 워낙 길어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중국의 뭐 인플레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문제들이 종합적,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헝다 사태에 이어서 부동산 산업 쪽에서 더 많은 디폴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요거 하나씩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 역시도 이 국채 상환 유예 연장 않기로 하면서 이 디폴트 위험이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에너지 무기화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 보니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헤쳐나가려는 움직임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터지게 된다면 이게 아무리 지금 이쪽을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금리 인상을 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한을 걸어 두면서 제재의 위험 수위를 높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쪽도 봐야겠죠. 한국에 투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삼성은 360조, 현대는 약 63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역시나 일단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공장부터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 쪽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장비가 다 세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 장비를 굴리려면 소재랑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확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뭐 여기에 뭐 장비 업체들 이런 쪽들이 진짜 수혜주라고 하는데 뭐 얘기들 많이 나온 종목들이죠. 최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나쁘지 않으니 한 번씩 살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반도체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전제품 가격도 고경행진 전망이라고 하지만 반도체 제조사의 가격 인상 고려 중이죠. 파운드리 가격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반도체들의 개별 가격 역시도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는 영업이익률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미 원전 동맹 외쳤는데 이 소형 원전에 대한 예산을 한국에서 대략 한 2천억 정도 깎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더 봐야죠. 실제로 만약에 깎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잠깐 주춤할 뿐이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해외 쪽에서 더욱더 이 부분을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랑 조금 이렇게 엮여갖고 간다라고 하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분양가 상향제를 고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건물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들의 가격이 너무나도 오르다 보니까 뭐 만들어봤자 그렇게까지 크게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건설주들이 굉장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고치고 이 원가율을 반영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결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하다 보니까 이쪽이 현재 꿈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휘발유나 디젤 가격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무조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맞춰 보았고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텔레그램 우리 방에서 예,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린다라는 거. 여기에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 방 링크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고점 부분에서 약간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데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241선을 아래에 깔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봉 아래까지 안 빠지면서 이 위에서 움직이려는 모습 역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로 잡아볼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자, 매물대 보이시나요? 이러한 매물대들을 어느 정도 아래 깔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지 더욱더 좋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뉴스들부터 보자면 일단 뭐 HMM 흑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시장의 관심을 조금 끌지 않을 정도로 괜찮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괜찮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낮거든요. 지금 위치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이 이 언더일 겁니다. 그 이야기는 회사가 돈 벌어서 2년이면은 이 HMM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매우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실적 만약에 반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반토막 난다라고 하더라도 PER 4 정도 수준이라면 그를 저평가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고평가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HMM은 현재 매우 싼 가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상하이 정상화가 단계를 거치면서 차근차근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뭐 말로는 중국 내에 있는 공장들이 동남아 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100% 이전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제조업에 대한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동남아 쪽으로 가면은 인프라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이 중국에 있는 비용과 비교를 했을 때 중국 쪽이 훨씬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결국에 중국의 제조업은 살아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HMM의 경쟁력에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중국 컨테이너 인덱스를 봤을 때 머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상하이주는 아직이에요. 근데 완만해졌죠? 요거 이 다음번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갱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 이렇게 딱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상하이 쪽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리고 HMM 역시도 2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의 패턴을 보았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봉쇄가 풀리고 나서 이전 고점을 뚫었거든요. 이번에도 잘하면 뚫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고점을 뚫는지 못 뚫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고 나머지는 그냥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 HMM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HMM 이 수급이랑 차트를 한번 보자면 자, 수급 기가 막히죠. 아, 기가 막힌다. 개인들만 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이 순간에도 계속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 위치도 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의 매수세에는 망설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매수한 물량 대비 이 매도한 것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매수한 물량들 털리기 전까지는 계속 봐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수급이 계속 이어가 준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차트를 한번 본다면 자, 일단 첫 번째, 이전에 이러한 라인들 이탈 없다라는 걸 1번으로 놓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볼린저 상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탈하면 조금 빠질 수 있는데 이걸 타고 올라간다면 쭉쭉쭉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단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 다음은 요 라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제 대응의 영역이긴 한데 일단 요거 한번 그거 볼까요? 아, 여기는 확실히 뚫었네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그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위쪽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있는 게 요거 하나인 거고 이외에는 매물대가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 한 3만 후반대 여기까지는 현재 마지막 여기까지 뚫었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 감안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마저 뚫어지게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뚫는다? 그거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 매물대 소화를 이렇게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할지 아래로 할지는 추가적으로 봐야 되니까 제가 이 영상 계속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같이 한번 추적 관찰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HMM 영상 많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총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여유롭게 본다 라고 한다면 이전에 고점 여기 이걸 지지라인으로 보고 난 급하게 본다 하면은 볼린저 상단을 여기를 집중해서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올라갔을 땐 저항이 그나마 있는 데가 여기인데 수급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쭉쭉 상승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HMM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메리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멤버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 때 후성 이 딱 한 종목 말씀드리면서 강조했죠. 이거 너무 싸다. 올해 실적 대비 저평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봐도 되고 장기적으로 봐도 되니까 요거 한번 우리 시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도 안 돼 갖고 급등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클라우드 쪽이었는데, 결국에는 한글과 컴퓨터 오늘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5월 11일이었나요? 그때 말씀드렸던 DDR5 오늘 고점 뚫고 쭉쭉 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저께였나 말씀드렸던 것들은 아직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도 괜찮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쪽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쁜 거를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소개시켜드리니까 치킨 하나 가격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잘 한번 헤쳐나가 보시죠. 자, 이렇게 멤버십 고민 있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으니까 꼭 한번 눌러보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